안녕하세요. 땅나무 부동산 요박사입니다. 오늘은 원룸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 가질 텐데요. 제일 기초적인 원룸 건물의 종류와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원룸 건물은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다중주택, 도시형 숙박시설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각각 허가가 달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4층 이하의 건물로서 건축 당시에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고 한 호실씩 매매도 가능합니다. 다음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한 사람이 소유해야 됩니다.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는 있으나 다세대 주택처럼 분리 등기는 안되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지어져야 됩니다. 다세대는 4층이었죠. 다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업무와 주거 공간을 같이 쓴다는 말인데요.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고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니까 이 점 꼭 숙지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당연히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 잘 모르실 텐데요. 보통 3층 이하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이고요. 고시원과 같이 그 방 안에 취사시설이 있으면 불법이고 공동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다른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거의 가구 안에 취사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부 불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중주택을 짓는 이유는 주거지역에 다가구나 다세대를 건축하는 것보다 방 개수가 많이 나와서 임대 수익률을 높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다세대나 다중주택보다 금액이 저렴하게 되죠. 그리고 다중주택에는 보통 엘리베이터를 넣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레지던스와 같은 건데 원룸에도 이와 같은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게 도시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데 이 도시형 숙박시설은 상업지에만 꼭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세대는 4층 이하, 다가구는 3층 이하만 지어야 된다 하면 모든 건물이 3층이나 4층이겠죠. 하지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남기 때문에 위와 같이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종 주거지에 지어진 다가구 건물의 예시인데 1층은 필로티 주차장, 2층에서 4층은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3층이니까 끝이 났죠. 그 위에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주유세대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준주거지에 지어진 다세대 건물의 예시입니다. 다세대는 4층까지 지을 수 있죠. 1층은 필로티 주차장, 2층에서 5층까지 다세대 넣고요. 그리고 6층에서 9층까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로 건축하게 되는데 근린생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거든요. 하지만 세입자들은 전입신고가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받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원룸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룸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오픈형 원룸, 분리형 원룸, 복층형 원룸, 이렇게 3가지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틀린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형 원룸입니다. 오픈형 원룸은 오피스텔이나 요즘 신축 원룸에 많이 건축되는 타입인데 젊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부엌하고 생활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간이 활용성이 좋게 좀 잘 빠져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하게 되면 환기가 잘 안 돼서 방에 냄새가 나는 단점이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리형 원룸입니다. 거의 한 80%, 90% 이상의 원룸에서 볼 수 있는 원룸 타입인데 보시면 방과 부엌이 구분되어 있어서
음식을 해도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냄새가 들어오거나 하는 일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방 크기가 조금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층형 원룸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일단 공간 활용성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단열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겨울에 추운 날에 아무리 보일러를 돌려도 따뜻해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봤거든요. 죽습니다, 진짜. 자, 이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원룸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원룸 투자하는데 내 건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어졌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원룸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고 필요하신 거는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땅나무 카페에 들어오시면 더욱 다양한 매물 그리고 토지 투자에 유용한 정보들 많이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교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